구체적이죠?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을 거쳐 서울에서는 뭐뭐뭐, 지방에서는 뭐뭐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분하고 있죠. 자, 써봅시다. 서울과 지방.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구분해서 설명한다. 글쓴이가 뭔가 자세히 얘기를 한다. 출제 요소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앞에 줄인데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이라는 걸 아마 같이 거치나 봐요. 이숙이라는 거를. 자, 그 다음에 다시 나눠집니다. 서울에서는 방상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중앙에서 다시 1년. 자, 그러면 그 지방으로 넘어가죠. 지방 쪽을 봤더니 향상. 자, 여기서 15세까지 사학에서 아니다. 사학 아니죠? 읍학에서 3년, 영학에서 다시 1년. 그런데 지금 잘 보면 횟수는 똑같죠? 기간은 자, 첫 번째 봤더니 15세까지고 두 번째 봤더니 3년입니다. 세 번째 봤더니 다시 1년이래요. 그럼 이 기간들은 같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고의 기간인 태학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자, 그래놓고 다시 태학. 우리 지금 대학이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 태학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태학의 재학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우리 진사 가끔 문학 시간에 등장하는 어떤 명칭인데 진사 이어서 볼게요.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이라는 곳에 들어간대요.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7에서 9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7에서 9품직에 임명이 될 수 있다. 과정 되게 복잡한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한 공고제의 특징이죠. 다시 돌아와서 공고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했대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공정하게 뽑으라는 어떤 그 이유이겠죠. 자,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교육 지역 격차를 없앤과 동시에 여기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 교육 격차를 없앤다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말은 다르지만 과정은 똑같죠. 그 다음에 결국은 태학이라는 곳에 모이죠.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 불평등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이 가장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반계유영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분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 공고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문제점들이었죠? 관학이나 과거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또 유영원이지. 유영원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여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재정적 뒷받침. 이 돈 얘기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받침이 돼야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소주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원은 중국의 토지제도뿐 아니라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토지 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여, 자, 체크해 봅시다. 균전제라는 걸 주장했대요. 그럼 결국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제도는 두 가지다. 그죠? 공고제와 균전제네. 뒤에 보겠습니다. 균전제에는, 자, 개념 나와 있어. 줄쳐봐야지.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 개념이죠.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진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해당 토지는 국유화되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자, 선생님 이런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유영원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것은 산업공상 간의 균등한 재분배는 아니라, 그럼 뒤에가 핵심이죠? 노동력, 신분, 사회분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 선비를 우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좀 불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사고죠. 뒤에 보겠습니다.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야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균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글을 보면 공고제, 균전제 어디가 더 분량이 많습니까? 여기죠.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미리 봐서 이 A 파트라는 게 3문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냥 시력 테스트 딱 보면 이게 더 중요하네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5번째인데, 유영원의 개혁안은 그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왕조에 건의되었지만 당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근거 나왔죠.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맞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 뒤에 중요하죠.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정치제도에 반영하려 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줄쳐보자.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개혁론조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첫 번째, 16세기. 첫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자, 관악은 쇠퇴.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근 활성화. 정답 2번. 유영원은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이 없는 과거제를 통한 관료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유영원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판점들을 유영원이 같이 비판했기 때문에 역시 맞다고 봐야 돼요. 3번. 공거제에서는 선발을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그대로 나와 있죠. 세 번째 문단 넷째 줄. 4번. 유영원은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 자, 바로 나왔죠. 선생님이 결국 문제 출제는 핵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균전제 핵심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죠. 국유화하는 겁니다. 공적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정답 4번이고, 유영원의 토지개혁안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자, 마지막에 의. 5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죠. 2번 들어갑니다. A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진사원에서 7에서 9품직으로 등용될 때, 자, 봤더니 여기 얘기네요. 그죠? 실무 능력뿐 아니라 인품까지 검증한 것은 유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이죠. 비판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선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이숙을 바탕으로 서울의 방상사학, 중화학을 두고 지방의 형상음악, 읍학, 영학을 둔 것은, 자, 지역격차 없애기 위한 것. 결국 구조는 같다 그랬죠, 둘이가? 맞습니다. 3번. 각거울의 이숙을 두고 서울의 방상과 지방의 향상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올바른 학문 풍토를 통해 각지에 교화될 것을 기대했다. 자, 역시 내용 나와 있고. 4번.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자, 뒤에 보세요. 재정적 지원을 확대? 땡. 재정적 지원은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 단락 문단에서 나온 거죠. 균전제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정답 4번. 자, 5번. 15세기가 넘으면 사학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 영학에서 1년을 수학한 뒤 태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길게 마련해 놓은 것 볼 수 있지 않을까.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2학년 2반 교실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신데 잠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교무실 가깝기도 하고. 잠깐 난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있어요. 3번 들어갈게요.
자, 윗글에 공고제와 보기의 낭천제를 비교했대요. 공고제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됐고, 낭천제를 봐야 되는데 보기에서 핵심 한번 잘 보세요. 자, 비교라고 할 때는 공통점, 차이점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걸 더 중심으로 놔라? 차이점.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더 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낭천제는 조선시대 청거제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주로 출처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 자, 육품 이하의 관직에 천거하는 제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돌아가고 있구나. 놀래라. 20분. 낭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음서제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자,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20분 넘어가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두 가지 비교하라는 건데 기업과 니은 모두 공통점이죠. 기존의 관원들이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 맞죠? 2번. 기업, 니은 모두 공통점. 일정한 형식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된 건 맞죠? 3번. 기업, 니은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 줄쳐보세요.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상관없는 내용 나와있죠. 정답 3번. 4번 볼게요. 기억에 비해 니은은, 그럼 니은 집중하라 그랬죠? 관료 선발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 이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너무 가깝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체줄에 나와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맞죠?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상급 학교로 진학해야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뭐 5분이 아니라 한 3분 정도에 다 맞췄을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지문으로 괜찮았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